고조선의 단군 신화가 적힌 최초의 기록 삼국유사. 고려시대 전반의 내용을 기록한 고려사.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거기에 전쟁 중에도 적어나간 개인의 일기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기록에 진심을 다해온 민족인데요. 여기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있는 그대로 담은 글, 그 빛나는 기록을 펼쳐봅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 진주. 도시를 관통해 흐르는 남강과 강을 굽어보며 우뚝 서 있는 진주성은 서슬퍼런 진주의 상징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논개의 어리서린 곳인데요. 이 호국 충절의 성지에 국립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진주성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서 국내외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국보, 산청, 범황리 석탑, 보물, 상산 김씨 하의 문기 등을 포함해서 24건의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답게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화기 유물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자 총통은 가장 진화된 무기이자 대표적인 소형 화기로 전쟁에서 큰 몫을 했습니다. 유하지 말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 숨에 함락시킬 것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은 없다. 한 놈도 들이지 마라. 기계와 전술로 진주성을 호령했던 김시민 장군. 박물관에는 그 영광의 기록이 전시돼 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교서로 공적과 포상 내역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교서 외에도 임진왜란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오희문의 피란 일기, 쇠미록입니다. 쇠미록은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직전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591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601년까지 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무이록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떠돌아다녔다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록이 재밌는 것은 그 오희문이 전쟁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나 전쟁의 그 양상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란 당시에 전쟁의 참상을 보고 지냈던 피난민의 아주 처절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 오씨 13대 손으로 태어나 학문에는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이나 벼슬과는 인연이 없었던 오희문. 남행길에 올랐다가 외란을 만나 피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가난 같은 것들의 참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참상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16세기의 풍속들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먹고 놀고 또 즐겼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얘기, 또 놀이에 대한 얘기, 또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얘기들이 소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적으로 덮어둔 어미의 시체 곁에서 두 아이가 울고 있다. 뼈를 묻으려 해도 땅을 팔 도구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물론 군대 징발이나 군량미 조달 등 9년 3개월 동안 꼼꼼하게 적은 일기 덕분에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날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요.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김광려 삼남매 화훼문기는 조선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이 문서는 성종대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예문기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한데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형제들이 의논해서 재산을 나누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장남 누구누구가 글을 쓰니 누구누구 해가지고 서명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분배받은 재산에 대해서 어느 형제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요즘처럼 말하면 소송을 해서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와 함께 노비도 재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화훼문기에는 배분받은 노비의 수도 기록돼 있는데요. 재산 분배는 나이에 따라 장남, 딸, 차남 순서로 하고 각자 이름 아래 수결을 했습니다. 단 출가한 딸 김 씨는 사위인 한건이 대신 수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였지만 적어도 유산 분배에서만큼은 아들과 딸이 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그 재산 상속 간행들은 17세기 후반,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체로 장남이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장남이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조선 후기에 지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기록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과거의 역사와 문화. 이것이 바로 기록이 가진 힘일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선조들의 기록. 우리가 배우고 이어나가야 할 진정한 민족 정신이자 가치입니다.